여러분, 혹시 허리가 아파서 걷기 운동을 하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픈데 걸으면 괜찮아지나요? 라고 질문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허리 통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허리 통증에 대해 가지고 있던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우리 몸을 살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건강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100명 있다면 이 중에서 정말로 디스크 문제 때문에 아픈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80명, 10명. 놀랍게도 실제 디스크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는 단 10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명의 통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근육과 인대의 문제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비특이성 요통이라고 부르며 이는 전체 허리 통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우리는 허리가 아프면 의뢰 엑스레이나 MRI부터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지에서 디스크나 협착증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그것이 통증의 모든 것이라고 믿어버리죠.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척추를 지탱하는 것은 뼈와 디스크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을 촘촘히 감싸고 있는 관절, 인대, 힘줄, 그리고 수많은 근육들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것은 뼈나 디스크가 아니라 바로 근육입니다. 그 다음이 힘줄, 인대, 관절, 디스크 순서로 충격을 나눠 받게 되죠. 따라서 대부분의 초기 통증은 근육과 인대가 보내는 이염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몸을 사용하면 그 충격이 누적되어 결국 디스크와 척추뼈까지 손상되는 것입니다. 근육통이나 인대 통증이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 실감나지 않으신다고요? 팔굽혀펴기를 상상해 봅시다. 평소 30개를 하던 사람이 32개를 하는 순간 팔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고통. 그것이 바로 근육통입니다. 종합격투기 선수가 관절 꺾기 기술에 걸렸을 때 거구의 선수조차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인대가 늘어나며 발생하는 끔찍한 통증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극심한 근육통과 인대 통증을 겪는 순간에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도 결과는 정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통증은 한순간의 큰 충격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자극입니다. 옛 속담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수십 년간 한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단단한 돌에 구멍을 내고야 말죠. 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누적 외상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소하고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주는 작은 충격들이 매일같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디스크 파열이나 마비는 이 기나긴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 이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성 통증의 주범은 바로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지쳐버린 근육과 인대입니다. 과거 영국에서 수천 명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의 사무 환경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20년 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여 실물 크기의 인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엠마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인형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등은 굽고 거북목이 심하며 다리는 부어있고 배는 튀어나온 모습. 하지만 우리는 20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미 수많은 엠마를 만나고 있습니다.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는 기본이고 척추와 골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척추의 아름다운 S자 곡선은 사라진 지 오래고 골반은 힘없이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체형을 보며 그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짐작해 봅니다. 40년간 분장사로 일해오신 한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배우의 얼굴에 맞춰 항상 고개를 비틀고 무릎을 굽히고 어깨를 들어 올린 채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몸은 일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형되었지만 그 대가로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무릎과 골반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며 이로의 말씀을 건넸을 때 그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일상의 반복적인 동작과 자세가 결국 우리의 체형을 만들고 그 체형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복잡한 의학 이론은 모두 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오늘 딱 두 가지 이미지, 귀걸이와 바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귀걸이입니다. 당신의 귀에 기다란 체인 형태의 귀걸이가 달려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의자에 앉았을 때 그 귀걸이의 끝이 어깨 봉제선 위에 수직으로 똑바로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귀걸이가 봉제선보다 앞으로 떨어진다면 당신은 지금 거북목 자세로 앉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든 스마트폰을 보든 요리를 하든 항상 이 귀걸이를 의식하세요. 이 간단한 생각만으로도 목에 가해지는 압력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우리 허리의 가장 이상적인 곡선은 마치 잘 익은 바나나처럼 앞쪽으로 부드럽게 휘어진 시자 형태입니다. 이를 요추 전만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허리 뒤에 이 완벽한 모양의 바나나 하나가 끼워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밤에 돌아올 때까지 이 바나나가 찌그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당신의 하루 미션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거나 바닥에 물건을 급하게 줍는 순간 당신의 바나나는 여지없이 부러지고 맙니다. 하루 종일 이 허리의 바나나를 온전하게 지켜냈다면 당신은 그날 하루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척추 건강을 지켜낸 것입니다. 자, 이제 자세를 바로잡았다면 굳어버린 우리 몸을 깨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운동법을 바나나 상중하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만약 서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서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상 운동은 가슴과 어깨를 위한 것입니다. 양팔로 T, W, T, Y 모양을 만들며 반복적으로 움직여주세요. 굳어있던 등이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 운동은 허리를 위한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허리를 부드럽게 뒤로 젖혀주는 동작을 서너 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 운동은 뻣뻣해진 골반과 고관절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서 있기 힘들다면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양팔을 모으고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어주고 옆구리를 쭉 늘려주세요.
누워있는 것이 가장 편하다면 누워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워서 몸통을 돌리고 엎드려 허리를 펴거나 아기 자세를 취하며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핵심은 1시간에 한 번씩 단일에서 2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굳어있는 몸에 움직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근육일까요? 우리는 흔히 바닷가에서 뽐내고 싶은 식스팩이나 울퉁불퉁한 팔 근육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 근육은 허리 통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에서 척추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안정화 근육, 즉 코어 근육입니다. 이 코어 근육은 화려한 동작이 아니라 버티는 운동을 통해 강화됩니다. 플랭크, 데드버그, 브릿지 같은 운동들이 바로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걷기 운동 역시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폭을 넓혀 몸이 살짝 불안정하게 만들면 우리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에 힘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허리가 좋아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코어 근육을 얼마나 사용하게 하는가가 허리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편식 금지입니다. 이 운동 하나면 허리 통증 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허리 운동, 과 같은 자극적인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완벽한 운동이나 절대적인 독이 되는 운동은 없습니다. 운동은 음식과 같습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멸치만 한 달 내내 먹으면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한 가지만 편식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코어, 유연성, 밸런스, 근력 등 다양한 운동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점차 단계를 높여가며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어떤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 동작을 피하고 2, 3주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난 세월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작지만 단단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당당하고 고든 걸음으로 삶을 채워나가시기. 여러분, 혹시 허리가 아파서 걷기 운동을 하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픈데 걸으면 괜찮아지나요? 라고 질문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허리 통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허리 통증에 대해 가지고 있던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우리 몸을 살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건강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100명 있다면 이 중에서 정말로 디스크 문제 때문에 아픈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80명, 10명. 놀랍게도 실제 디스크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는 단 10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명의 통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근육과 인대의 문제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비특이성 요통이라고 부르며 이는 전체 허리 통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우리는 허리가 아프면
의뢰 엑스레이나 MRI부터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지에서 디스크나 협착증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그것이 통증의 모든 것이라고 믿어버리죠.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척추를 지탱하는 것은 뼈와 디스크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을 촘촘히 감싸고 있는 관절, 인대, 힘줄, 그리고 수많은 근육들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것은 뼈나 디스크가 아니라 바로 근육입니다. 그 다음이 힘줄, 인대, 관절, 디스크 순서로 충격을 나눠 받게 되죠. 따라서 대부분의 초기 통증은 근육과 인대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몸을 사용하면 그 충격이 누적되어 결국 디스크와 척추뼈까지 손상되는 것입니다. 근육통이나 인대 통증이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 실감나지 않으신다고요? 팔굽혀펴기를 상상해 봅시다. 평소 30개를 하던 사람이 32개를 하는 순간 팔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고통. 그것이 바로 근육통입니다. 종합격투기 선수가 관절 꺾기 기술에 걸렸을 때 거구의 선수조차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인대가 늘어나며 발생하는 끔찍한 통증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극심한 근육통과 인대 통증을 겪는 순간에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도 결과는 정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통증은 한순간의 큰 충격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자극입니다. 옛 속담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수십 년간 한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단단한 돌에 구멍을 내고야 말죠. 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누적 외상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소하고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주는 작은 충격들이 매일같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디스크 파열이나 마비는 이 기나긴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 이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성 통증의 주범은 바로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지쳐버린 근육과 인대입니다. 과거 영국에서 수천 명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의 사무 환경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20년 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여 실물 크기의 인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엠마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인형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등은 굽고 거북목이 심하며 다리는 부어있고 배는 튀어나온 모습. 하지만 우리는 20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미 수많은 엠마를 만나고 있습니다.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는 기본이고 척추와 골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척추의 아름다운 S자 곡선은 사라진 지 오래고 골반은 힘없이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체형을 보며 그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짐작해 봅니다. 40년간 분장사로 일해오신 한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배우의 얼굴에 맞춰 항상 고개를 비틀고 무릎을 굽히고 어깨를 들어 올린 채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몸은 일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형되었지만 그 대가로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무릎과 골반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며 위로의 말씀을 건넸을 때 그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일상의 반복적인 동작과 자세가 결국 우리의 체형을 만들고 그 체형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복잡한 의학 이론은 모두 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오늘 딱 두 가지 이미지, 귀걸이와 바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귀걸이입니다. 당신의 귀에 기다란 체인 형태의 귀걸이가 달려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의자에 앉았을 때 그 귀걸이의 끝이 어깨 봉제선 위에 수직으로 똑바로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귀걸이가 봉제선보다 앞으로 떨어진다면 당신은 지금 거북목 자세로 앉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든 스마트폰을 보든 요리를 하든 항상 이 귀걸이를 의식하세요. 이 간단한 생각만으로도 목에 가해지는 압력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우리 허리의 가장 이상적인 곡선은 마치 잘 익은 바나나처럼 앞쪽으로 부드럽게 휘어진 시자 형태입니다. 이를 요추 전만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허리 뒤에 이 완벽한 모양의 바나나 하나가 끼워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밤에 돌아올 때까지 이 바나나가 찌그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당신의 하루 미션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거나 바닥에 물건을 급하게 줍는 순간 당신의 바나나는 여지없이 부러지고 맙니다. 하루 종일 이 허리의 바나나를 온전하게 지켜냈다면 당신은 그날 하루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척추 건강을 지켜낸 것입니다. 자, 이제 자세를 바로잡았다면 굳어버린 우리 몸을 깨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운동법을 바나나 상중하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만약 서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서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상 운동은 가슴과 어깨를 위한 것입니다. 양팔로 T, W, T, Y 모양을 만들며 반복적으로 움직여주세요. 굳어있던 등이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 운동은 허리를 위한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허리를 부드럽게 뒤로 젖혀주는 동작을 서너 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 운동은 뻣뻣해진 골반과 고관절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가볍게 스트레칭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서 있기 힘들다면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양팔을 모으고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어주고 옆구리를 쭉 늘려주세요. 누워있는 것이 가장 편하다면 누워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워서 몸통을 돌리고 엎드려 허리를 펴거나 아기 자세를 취하며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핵심은 1시간에 한 번씩 단일에서 2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굳어있는 몸에 움직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근육일까요? 우리는 흔히 바닷가에서 뽐내고 싶은 식스팩이나 울퉁불퉁한 팔 근육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 근육은 허리 통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에서 척추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안정화 근육, 즉 코어 근육입니다. 이 코어 근육은 화려한 동작이 아니라 버티는 운동을 통해 강화됩니다. 플랭크, 데드버그, 브릿지 같은 운동들이 바로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걷기 운동 역시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폭을 넓혀 몸이 살짝 불안정하게 만들면 우리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에 힘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허리가 좋아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코어 근육을 얼마나 사용하게 하는가가 허리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편식 금지입니다. 이 운동 하나면 허리 통증 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허리 운동, 과 같은 자극적인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완벽한 운동이나 절대적인 독이 되는 운동은 없습니다. 운동은 음식과 같습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멸치만 한 달 내내 먹으면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한 가지만 편식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코어, 유연성, 밸런스, 근력 등 다양한 운동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점차 단계를 높여가며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어떤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 동작을 피하고 2, 3주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난 세월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작지만 단단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당당하고 곧은 걸음으로 삶을 채워나가시기. 여러분, 혹시 허리가 아파서 걷기 운동을 하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픈데 걸으면 괜찮아지나요? 라고 질문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허리 통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허리 통증에 대해 가지고 있던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우리 몸을 살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건강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100명 있다면 이 중에서 정말로 디스크 문제 때문에 아픈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80명, 10명. 놀랍게도 실제 디스크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는 단 10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명의 통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근육과 인대의 문제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비특이성 요통이라고 부르며 이는 전체 허리 통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우리는 허리가 아프면 의뢰 엑스레이나 MRI부터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지에서 디스크나 협착증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그것이 통증의 모든 것이라고 믿어버리죠.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척추를 지탱하는 것은 뼈와 디스크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을 촘촘히 감싸고 있는 관절, 인대, 힘줄, 그리고 수많은 근육들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것은 뼈나 디스크가 아니라 바로 근육입니다. 그 다음이 힘줄, 인대, 관절, 디스크 순서로 충격을 나눠 받게 되죠. 따라서 대부분의 초기 통증은 근육과 인대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몸을 사용하면 그 충격이 누적되어 결국 디스크와 척추뼈까지 손상되는 것입니다. 근육통이나 인대 통증이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 실감나지 않으신다고요? 팔굽혀펴기를 상상해 봅시다. 평소 30개를 하던 사람이 32개를 하는 순간 팔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고통. 그것이 바로 근육통입니다. 종합격투기 선수가 관절 꺾기 기술에 걸렸을 때
거구의 선수조차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인대가 늘어나며 발생하는 끔찍한 통증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극심한 근육통과 인대 통증을 겪는 순간에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도 결과는 정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통증은 한순간의 큰 충격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자극입니다. 옛 속담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수십 년간 한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단단한 돌에 구멍을 내고야 말죠. 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누적 외상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소하고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주는 작은 충격들이 매일같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디스크 파열이나 마비는 이 기나긴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 이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성 통증의 주범은 바로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지쳐버린 근육과 인대입니다. 과거 영국에서 수천 명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의 사무 환경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20년 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여 실물 크기의 인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엠마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인형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등은 굽고 거북목이 심하며 다리는 부어있고 배는 튀어나온 모습. 하지만 우리는 20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미 수많은 엠마를 만나고 있습니다.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는 기본이고 척추와 골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척추의 아름다운 S자 곡선은 사라진 지 오래고 골반은 힘없이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체형을 보며 그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짐작해 봅니다. 40년간 분장사로 일해오신 한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배우의 얼굴에 맞춰 항상 고개를 비틀고 무릎을 굽히고 어깨를 들어 올린 채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몸은 일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형되었지만 그 대가로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무릎과 골반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며 위로의 말씀을 건넸을 때 그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일상의 반복적인 동작과 자세가 결국 우리의 체형을 만들고 그 체형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복잡한 의학 이론은 모두 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오늘 딱 두 가지 이미지, 귀걸이와 바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귀걸이입니다. 당신의 귀에 기다란 체인 형태의 귀걸이가 달려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의자에 앉았을 때 그 귀걸이의 끝이 어깨 봉제선 위에 수직으로 똑바로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귀걸이가 봉제선보다 앞으로 떨어진다면 당신은 지금 거북목 자세로 앉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든 스마트폰을 보든 요리를 하든 항상 이 귀걸이를 의식하세요. 이 간단한 생각만으로도 목에 가해지는 압력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우리 허리의 가장 이상적인 곡선은 마치 잘 익은 바나나처럼 앞쪽으로 부드럽게 휘어진 시자 형태입니다. 이를 요추 전만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허리 뒤에 이 완벽한 모양의 바나나 하나가 끼워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밤에 돌아올 때까지 이 바나나가 찌그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당신의 하루 미션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거나 바닥에 물건을 급하게 줍는 순간 당신의 바나나는 여지없이 부러지고 맙니다. 하루 종일 이 허리의 바나나를 온전하게 지켜냈다면 당신은 그날 하루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척추 건강을 지켜낸 것입니다. 자, 이제 자세를 바로잡았다면 굳어버린 우리 몸을 깨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운동법을 바나나 상중하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만약 서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서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상 운동은 가슴과 어깨를 위한 것입니다. 양팔로 T, W, T, Y 모양을 만들며 반복적으로 움직여주세요. 굳어있던 등이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 운동은 허리를 위한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허리를 부드럽게 뒤로 젖혀주는 동작을 서너 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 운동은 뻣뻣해진 골반과 고관절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서 있기 힘들다면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양팔을 모으고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어주고 옆구리를 쭉 늘려주세요. 누워있는 것이 가장 편하다면 누워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워서 몸통을 돌리고 엎드려 허리를 펴거나 아기 자세를 취하며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핵심은 1시간에 한 번씩 단일에서 2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굳어있는 몸에 움직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근육일까요? 우리는 흔히 바닷가에서 뽐내고 싶은 식스팩이나 울퉁불퉁한 팔 근육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 근육은 허리 통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에서 척추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안정화 근육, 즉 코어 근육입니다. 이 코어 근육은 화려한 동작이 아니라 버티는 운동을 통해 강화됩니다. 플랭크, 데드버그, 브릿지 같은 운동들이 바로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걷기 운동 역시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폭을 넓혀 몸이 살짝 불안정하게 만들면 우리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에 힘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허리가 좋아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코어 근육을 얼마나 사용하게 하는가가 허리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편식 금지입니다. 이 운동 하나면 허리 통증 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허리 운동, 과 같은 자극적인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완벽한 운동이나 절대적인 독이 되는 운동은 없습니다. 운동은 음식과 같습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멸치만 한 달 내내 먹으면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한 가지만 편식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코어, 유연성, 밸런스, 근력 등 다양한 운동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점차 단계를 높여가며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어떤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 동작을 피하고 2, 3주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난 세월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작지만 단단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당당하고 곧은 걸음으로 삶을 채워나가시기. 여러분, 혹시 허리가 아파서 걷기 운동을 하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픈데 걸으면 괜찮아지나요? 라고 질문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허리 통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허리 통증에 대해 가지고 있던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우리 몸을 살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건강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100명 있다면 이 중에서 정말로 디스크 문제 때문에 아픈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80명, 10명. 놀랍게도 실제 디스크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는 단 10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명의 통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근육과 인대의 문제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비특이성 요통이라고 부르며 이는 전체 허리 통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우리는 허리가 아프면 의뢰 엑스레이나 MRI부터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지에서 디스크나 협착증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그것이 통증의 모든 것이라고 믿어버리죠.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척추를 지탱하는 것은 뼈와 디스크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을 촘촘히 감싸고 있는 관절, 인대, 힘줄, 그리고 수많은 근육들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것은 뼈나 디스크가 아니라 바로 근육입니다. 그 다음이 힘줄, 인대, 관절, 디스크 순서로 충격을 나눠 받게 되죠. 따라서 대부분의 초기 통증은 근육과 인대가 보내는 이염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몸을 사용하면 그 충격이 누적되어 결국 디스크와 척추뼈까지 손상되는 것입니다. 근육통이나 인대 통증이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 실감나지 않으신다고요? 팔굽혀펴기를 상상해 봅시다. 평소 30개를 하던 사람이 32개를 하는 순간 팔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고통. 그것이 바로 근육통입니다. 종합격투기 선수가 관절 꺾기 기술에 걸렸을 때 거구의 선수조차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인대가 늘어나며 발생하는 끔찍한 통증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극심한 근육통과 인대 통증을 겪는 순간에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도 결과는 정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통증은 한순간의 큰 충격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자극입니다. 옛 속담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수십 년간 한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단단한 돌에 구멍을 내고야 말죠. 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누적 외상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소하고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주는 작은 충격들이 매일같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디스크 파열이나 마비는 이 기나긴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 이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성 통증의 주범은 바로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지쳐버린 근육과 인대입니다. 과거 영국에서 수천 명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의 사무 환경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20년 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여 실물 크기의 인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엠마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인형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등은 굽고 거북목이 심하며 다리는 부어있고 배는 튀어나온 모습. 하지만 우리는 20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미 수많은 엠마를 만나고 있습니다.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는 기본이고 척추와 골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척추의 아름다운 S자 곡선은 사라진 지 오래고 골반은 힘없이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체형을 보며 그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짐작해 봅니다. 40년간 분장사로 일해오신 한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배우의 얼굴에 맞춰 항상 고개를 비틀고 무릎을 굽히고 어깨를 들어 올린 채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몸은 일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형되었지만 그 대가로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무릎과 골반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며 위로의 말씀을 건넸을 때 그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일상의 반복적인 동작과 자세가 결국 우리의 체형을 만들고 그 체형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복잡한 의학 이론은 모두 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오늘 딱 두 가지 이미지, 귀걸이와 바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귀걸이입니다. 당신의 귀에 기다란 체인 형태의 귀걸이가 달려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의자에 앉았을 때 그 귀걸이의 끝이 어깨 봉제선 위에 수직으로 똑바로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귀걸이가 봉제선보다 앞으로 떨어진다면 당신은 지금 거북목 자세로 앉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든 스마트폰을 보든 요리를 하든 항상 이 귀걸이를 의식하세요. 이 간단한 생각만으로도 목에 가해지는 압력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우리 허리의 가장 이상적인 곡선은 마치 잘 익은 바나나처럼 앞쪽으로 부드럽게 휘어진 시자 형태입니다. 이를 요추 전만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허리 뒤에 이 완벽한 모양의 바나나 하나가 끼워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밤에 돌아올 때까지 이 바나나가 찌그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당신의 하루 미션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거나 바닥에 물건을 급하게 줍는 순간 당신의 바나나는 여지없이 부러지고 맙니다. 하루 종일 이 허리의 바나나를 온전하게 지켜냈다면 당신은 그날 하루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척추 건강을 지켜낸 것입니다. 자, 이제 자세를 바로잡았다면 굳어버린 우리 몸을 깨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운동법을 바나나 상중하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만약 서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서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상 운동은 가슴과 어깨를 위한 것입니다. 양팔로 T, W, T, Y 모양을 만들며 반복적으로 움직여주세요. 굳어있던 등이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 운동은 허리를 위한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허리를 부드럽게 뒤로 젖혀주는 동작을 서너 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 운동은 뻣뻣해진 골반과 고관절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서 있기 힘들다면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양팔을 모으고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어주고 옆구리를 쭉 늘려주세요. 누워있는 것이 가장 편하다면 누워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워서 몸통을 돌리고 엎드려 허리를 펴거나 아기 자세를 취하며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핵심은 1시간에 한 번씩 단일에서 2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굳어있는 몸에 움직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근육일까요? 우리는 흔히 바닷가에서 뽐내고 싶은 식스팩이나 울퉁불퉁한 팔 근육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 근육은 허리 통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에서 척추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안정화 근육, 즉 코어 근육입니다. 이 코어 근육은 화려한 동작이 아니라 버티는 운동을 통해 강화됩니다. 플랭크, 데드버그, 브릿지 같은 운동들이 바로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걷기 운동 역시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폭을 넓혀 몸이 살짝 불안정하게 만들면 우리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에 힘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허리가 좋아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코어 근육을 얼마나 사용하게 하는가가 허리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편식 금지입니다. 이 운동 하나면 허리 통증 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허리 운동, 과 같은 자극적인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완벽한 운동이나 절대적인 독이 되는 운동은 없습니다. 운동은 음식과 같습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멸치만 한 달 내내 먹으면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한 가지만 편식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코어, 유연성, 밸런스, 근력 등 다양한 운동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점차 단계를 높여가며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어떤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 동작을 피하고 2, 3주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난 세월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작지만 단단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당당하고 곧은 걸음으로 삶을 채워나가시기. 여러분, 혹시 허리가 아파서 걷기 운동을 하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픈데 걸으면 괜찮아지나요? 라고 질문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허리 통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허리 통증에 대해 가지고 있던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우리 몸을 살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건강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100명 있다면 이 중에서 정말로 디스크 문제 때문에 아픈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80명, 10명. 놀랍게도 실제 디스크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는 단 10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명의 통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근육과 인대의 문제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비특이성 요통이라고 부르며 이는 전체 허리 통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우리는 허리가 아프면 의뢰 엑스레이나 MRI부터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지에서 디스크나 협착증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그것이 통증의 모든 것이라고 믿어버리죠.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척추를 지탱하는 것은 뼈와 디스크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을 촘촘히 감싸고 있는 관절, 인대, 힘줄, 그리고 수많은 근육들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것은 뼈나 디스크가 아니라 바로 근육입니다. 그 다음이 힘줄, 인대, 관절, 디스크 순서로 충격을 나눠 받게 되죠. 따라서 대부분의 초기 통증은 근육과 인대가 보내는 이염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몸을 사용하면 그 충격이 누적되어 결국 디스크와 척추뼈까지 손상되는 것입니다. 근육통이나 인대 통증이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 실감나지 않으신다고요? 팔굽혀펴기를 상상해 봅시다. 평소 30개를 하던 사람이 32개를 하는 순간 팔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고통. 그것이 바로 근육통입니다. 종합격투기 선수가 관절 꺾기 기술에 걸렸을 때 거구의 선수조차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인대가 늘어나며 발생하는 끔찍한 통증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극심한 근육통과 인대 통증을 겪는 순간에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도 결과는 정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통증은 한순간의 큰 충격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자극입니다. 옛 속담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수십 년간 한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단단한 돌에 구멍을 내고야 말죠. 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누적 외상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소하고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주는 작은 충격들이 매일같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디스크 파열이나 마비는 이 기나긴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 이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성 통증의 주범은 바로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지쳐버린 근육과 인대입니다. 과거 영국에서 수천 명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의 사무 환경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20년 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여 실물 크기의 인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엠마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인형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등은 굽고 거북목이 심하며 다리는 부어있고 배는 튀어나온 모습. 하지만 우리는 20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미 수많은 엠마를 만나고 있습니다.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는 기본이고 척추와 골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척추의 아름다운 S자 곡선은 사라진 지 오래고 골반은 힘없이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체형을 보며 그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짐작해 봅니다. 40년간 분장사로 일해오신 한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배우의 얼굴에 맞춰 항상 고개를 비틀고 무릎을 굽히고 어깨를 들어 올린 채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몸은 일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형되었지만 그 대가로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무릎과 골반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며 위로의 말씀을 건넸을 때 그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일상의 반복적인 동작과 자세가 결국 우리의 체형을 만들고